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입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어학원이란 이름이 들으면 이제 초등색이 강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전 원장님이 저를 불러오셨을 때도 그렇고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고등부 수학을 주로 가르치는 사람인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중고등학생까지 여기서 잘 마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통해서 저도 이제 여기 합류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학 입시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저번에 윤석열 정부는 너무 일을 안 해서 문제였다면 이번에 일을 많이 해서 반대로 사고를 많이 치는 입시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이제 영어야 지금 거의 다니고 계시니까 영어는 그냥 담당 선생님한테 개별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수학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 갈지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5개 얘기를 할 거예요. 5개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고교학점제, 뭐 이제 이런 건 들어는 보셨죠. 고교학점제가 뭐고, 2028년에 입시가 어떻게 바뀔 거고, 내신 5등급제가 뭔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나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초, 중, 제일 나이 많은 아이가 몇 살이세요 여기서는? 중2면 제일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고1 없으면? 고1 없나요? 솔직히 없어요. 예, 이거 진짜 큰일인데, 옛날에는 그러면 이제 이 고교학점제 때 내신이 5등급제니까 지금 고3들은 내신이 아직도 9등급제거든요. 그러면 이 5등급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대학이 내신을 별로 취급을 안 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9개로 쪼개놨는데 지금은 그걸 5개로 쪼개놓으면, 신뢰를 들면 지금 5등급제에서 3등급이 34%에서 66%까지가 3등급이에요. 그러면 한 반이 30명이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34%면 10.2등이잖아요. 그러니까 10등이라고 치고, 그러면 66%면 19.8등이잖아요. 그럼 20등이라고 치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 상상 속에 생각해 봤을 때 반에서 10등이랑 20등이 등급이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봤을 때 분간이 안 돼. 얘가 3등급인 걸 알겠는데 얘는 뭐지? 이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애들한테, 고등학생들한테 이제 농담으로 말할 때, 야, 이제부터 3은 표현해볼게요. 3은 사람이 아닌 확률이 높아.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66%니까 34%만 해도 그래도 뭐 잘하는 거죠. 뭐 중간 안에 들어오는 건데 66%까지 가면 이게 9등급제로 하면 거의 6등급까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한참 이하도 지금 3등급이에요. 근데 3등급 들으면 그렇게 기분 안 나쁘시죠? 우리가 3등급 맞췄어. 그럼 뭔지 3등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대학이 이걸 취급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취급을 안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 수시에서 학종, 그 다음에 생기부, 이제 이런 걸로 중심으로 보겠다는 건데, 그거를 그러면 학원들은 신났죠. 돈을 주고 이걸 만들어줬어요. 생기부를. 근데 이게 또 학부모님들한테는 한 과목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거죠, 사실. 생기부 컨설팅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금지했어요. 돈 주고 컨설팅 못 받게 한다. 이제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해볼 거고, 그 다음에 7월 2일에 정부가 또 하나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 독서와 생기부를 연동하겠다. 그럼 어디서부터 연동할 거냐? 이건 초등학교부터 연동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아이들이 독서를 해야 되고 독후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옛날에는 뭐 책 읽어라 이렇게 했지, 뭐 안 읽는다고 페널티가 없잖아요. 지금은 안 읽는다고 이제 페널티가 초등학생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이트에 가입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부가 발표한 게 2033년 수능 서논수령을 시작하겠다. 2033년에 대학 가는 애가 몇 학년이게요? 2033년에 대학 가는 애 6학년이죠. 그러니까 6학년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입시라는 건 우리나라 정부에서 꼭 지키는 게 있는데 4년 예고제예요. 그러면 4년간 안 바뀔 거니까 지금 초등학생들은 수능을 이제 이렇게 볼 확률이 높아요. 뭐 의견 수렴을 하고 공청회를 해서 하겠다는데
보통 할 사람 하겠다면 하겠죠. 하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초중등 수학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시켜야 되나. 이거는 뭐 아직은 뭐 초등 수학은 부모님들이 봐주시는 분도 있고 보통 엄마표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제일 자신 있는 엄마들이 항상 수학을 건드리죠. 그렇죠? 그러면 수학은 어떻게 우리가 구성이 되고 어떻게 아이들을 아직 집에서 시킬 거면 시켜야 되는지 요 얘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가 어떻게 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표현 영어인데 랭귀지 그러니까 문법이나 독해나 이런 한국 시험을 안 할 랭귀지에 구성된 학원이 아니고서는 저는 이 생각을 하거든요. 고등부 수업을 안 하는 학원이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초등부만 해요. 초등부만 하는데 애가 입시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어떤 프랜차이즈에서 사놓은 커리큘럼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저는 어떤 학원이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고등이 어려우니까 중등까지만 하고 내보내는 학원 많거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애기가 어려도 고등부를 하는 학원을 다녀야 돼요. 요거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불안을 팔지 않고 실행 가능한 처방을 드리면서 우리 학원이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수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왜 이게 필요하냐면 초등 어머니들이 듣긴 들었을 텐데 그럼 5등급제로 바뀌면 어떤 일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우리 아이가 그럼 고등학교 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이 얘기를 잠깐 해볼 거고 요거는 아직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요 얘기도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8년 네. 이 정보가 진짜 좀 웃긴 게 28년이면 아직 애들이 대학교를 안 갔어요. 지금 고2 애들이에요. 고2 애들이 지금 고교학점제 내신 5등급제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벌써 2033년에 전환을 한다고 바뀌었어요. 수능을 전환을 하겠다. 뭐 이제 나중에 하면 그 우리나라 교육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교육위원장은 뭐 하던 사람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교육위원장, 차정인 교육위원장이라고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이런 거 발표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 같아요? 저도 보고 놀랐어요. 검사였어요. 검사 계속 하다가 변호사하고 갑자기 부산대 총장으로 가더니 일로 갔어. 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소위 말하는 현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책상머리에 그러니까 책상머리에서 나온 거죠. 우리나라 수능 너무 오래됐어. 바꿔볼까? 이렇게 바꾸자. 요 정도 수준의 논의지 사실은 이게 얼마나.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가 이제 어떻게 될지 고1, 중3 애들이 좀 지켜봐야 되고 요때 2032년 입시에는 뭐예요? 이제 자기주도 세트 독서 연동 정착 아까 말한 그런 시스템으로 바뀔 거고 이렇게 되고 2040년에 이렇게 그러니까 2040년에 유망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이재명 정부는 기획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이 교육제도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고교학점제라는 뭐냐? 그러면 지금은 애들이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1학년은 공통과목을 들어요. 통합과학, 통합사회, 공통수학, 국어 이렇게 들어요. 듣고 2학년 때부터 이제 뭘 하냐면 아이들이 선택을 합니다. 과목을. 대학교에서 선택하듯이 대학교 선택을 하고 3년간 192학점을 채워서 이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수시, 재이수를 하는데 아직 저는 재이수를 한 친구는 못 봤고 지금 고등학생 중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고교학점제라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변수가 되냐면 옛날에는 지금 고3까지만 해도 3년치 내신이 다 짜여 나왔잖아요. 과목이 A 과목, B 과목, C 과목 거기서 뭐 선택 몇 개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막 100 몇십 과목을 학교에서 열어서 학교에 안 열리는 과목이 있으면 뭐 다른 학교에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되고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그러면 균일하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명공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얘는 뭐 경제를 듣고 오고 얘는 뭐 딴 걸 막 듣고 와요. 그래서 서울대가 올해 발표를 했어요. 올해 초에 뭘 발표했냐면 우리 학교에서 어떤 과에 들어오려면 이 과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고교 학점제인데 또 학점제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 어느 대학에 어느 과를 가려면 어느 과목을 이수하라고 대학들이 내놨거든요. 지금 상위 15개 대학은 다 내놨어요. 소위 말하는 인서울대학교, 서영고, 서성원, 중경외시, 뭐 동건홍, 뭐 국중세단 뭐 이런 데는 다 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고교 학점제도 아니에요. 근데 고교 학점제도 아닌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자, 이 질문할게요. 몇 학년이시라고? 저 큰애는 초6. 네, 초6. 초6이 꿈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뭘 하겠다는? 꿈이 좀 안 좋아요. 안 좋아? 아니, 안 좋은 꿈이 뭐야? 안 좋은 꿈 어떻게 갔지, 그 나이에? 진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엄마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애가 안 좋은 거예요? 엄마가 싫어하는 거잖아. 엄마가 싫어하는 네, 거죠. 엄마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제 내신이 아까 고교학점제와 동반되는 게 내신 5등급제잖아요. 대학이 내신 5등급으로 내가 구분하고 싶지 않아. 3등급을 받을 대학교들은 진짜로 분간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얘네를 뭘 받겠다는 거예요? 생기부를 대체해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기부를 받을 때 세특이든 뭐든 내야 되는데, 얘네가 생기부를 작성을 해서 내야 되는데, 그거에 무엇을 보겠다고 결정을 하냐면 일관성을 보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의사를 할 거야. 그러면 모든 과목에 내가 의사가 될 때 이 과목이 왜 필요하고 이 숙제를 내가 왜 하고 이 수행평가를 내가 왜 치르는지 다 서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포인트를 잡고 고등학교 3년을 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근데 사실은 요즘 어머니들 여쭤보시면 중학생만 돼도 다 듣는 데다가 뭐 할지 모르겠대요. 뭐 할지 모르겠대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할 줄 안다는 애는 딱 한 가지밖에 안 해. 돈 많이 벌 거예요. 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뭘 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 그런 상황에서 대학은 오히려 일관성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생기부의 일관성을. 그러니까 아직 3학년이면 좀 어린데 6학년 중1만 되면 약간 어느 정도의 꿈을 부모님들이 툭툭툭툭 건드려서 가이드라인을 쳐주는 게 사실은 고등학교를 갈 때 훨씬 더 유리해지고, 아까 말하는 그 독서 연동제까지 생기부에 연결될 걸 보면 걔가 무슨 책을 읽는지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애가 사실은 어릴 때면 어릴수록 사실은 어떤 자신의 진로를 정해놓는 게 확실히 이제 유리해지는 시점이 생겨요. 이게 이제 되게 말도 안 되는 부분인데, 근데 자녀들이 없잖아요, 실제로. 없어서, 그러면 대학들도 지금 뭘 하냐면은, 그럼 꿈이 없는 애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대학이 보육지책을 내놨어요. 자유전공제라는 걸 내놨어요. 일단 1학년 때 들어올 때 여기는 전공이 없어. 자유전공제 전공 없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 그러면 또 자유전공제 대학도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고등학교 3년간 자기 전공을 바꿔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는 1학년 때 경제 가고 싶었어.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제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공대가 가고 싶어졌어. 그래서 공학을 공부하려고 책을 막 서적을 들어봤더니 공대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이제 그냥 철학과를 갈래. 철학을 공부했어. 그래서 막 생기부를 작성하다가 3년 내 생기부를 통틀어 보니까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자유전공제 갈래. 근데 국가는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아이들이 일관성 있는 생기부를 제출하기를 원하는데, 대학들은 거꾸로 자유전공제 정원을 지금 늘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디다 춤을 춰야 되냐?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하셔야지, 아이들 상황을 보고. 우리 애는 아직은 못 정했어. 그러면 자유전공학부를 생각해보고. 우리 애는 뭐 일관돼. 아까 뭐 안 좋은 거든 뭐든 일관된 게 있으면 그거 하면 되고. 이제 그런 식들의 미래에 대한 기획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9등급제, 5등급제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게. 9등급제는 이게 맞아요. 4%. 그러면 1등은 10%. 그러면 1등급을 맞아야, 그러면 인서울의 학교 정원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 조금 안 돼요. 이거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면 2등급부터 24%잖아요. 그러니까 인서울의 좋은 대학,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0대 대학, 서영고, 서성원, 중경외시 2대까지 그렇게 가려면 1등급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1등급을 못 맞으면, 그러니까 여기면은 2등급 뭐 맞고 1등급 맞고 뭐 이러면 되잖아요. 10%면. 근데 이제 1등급을 맞아야 돼요. 그리고 2.5배 확대니까 그러면 일단 자 중학생 어머니 없나요? 학교에 좋은데네. 중학생 어머니들 왜 안 오지? 그러면 고등학교를 고를 때 어떤 학교를 고르면 좋을까요? 저는 1번의 기준이 있어요. 1번. 뭘까요? 1번. 이렇게 되면. 내신 따기 좋은데. 내신 따기 좋은 데인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데? 그러니까 내신 따기 좋은 데는 맞는데 어떤데? 학생 수 많은데. 10%가 많잖아요. 10%가. 야 그러면 비율인데 뭔 상관이야? 그러면 한번 이 생각 해보실래요? 그러면 한 학년에 정원이 24명짜리 학교라고 가요. 저기 안양에 사고 나는데 안양에 사고 나는데 의왕고라고 있거든요. 그 24명이 학년 정원이. 그 2등까지만 1등급이에요. 2등은 어렵잖아요, 사실. 근데 또 이제 제가 천국에도 학원이 있어요. 천국에는 천국고는 한 300명 받아요. 그러면 1등급이 30등까지나. 그래서 저희 학원은 1.0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가 아주 빼어나지 않아. 그러면 안중천국으로 가셔요. 남자애면 저는 사실은 뭐까지 추천하냐면 안중고까지도 추천합니다. 이제 내신을,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입시가 내신을 받고 시작해야 되는 입시라서 옛날에 4%면 4% 안 되면 이제 뭐 정시 파이트 할까 수능 볼까 뭐 이런 생각하는데 이제는 입시 제도가 바뀌어서 2028년 대입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떤 대학도 한 가지만 갖고 입시를 치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수시는 내신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정시는 수능 이 공식이 다 깨졌어요. 10대 대학도 정시에 수능 볼 건데 내신도 볼 거고 생기부도 볼 거야. 근데 이제 비율이 다르겠죠. 수시도 내신을 중심으로 볼 건데 생기부도 볼 거고 수능 최저도 볼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는 이게 소위 말하는 내신 원툴, 수능 원툴로 대학을 못 가요. 그러면 내신도 해야 되고 수능도 해야 되고 생기부도 해야 되니까 글쓰기도 해야 되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공부할 양이 제가 봐도 공부할 양은 점점 줄어드는데 시키는 거는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신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조졌어 하면 이제 난 정시를 하겠어 이렇게 하면 예전에 끝났는데 지금 이제 그 시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학기도 놓칠 수가 없는 시절이 됐어요. 대학을 갈 때. 그러니까는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옮겨갔고 사실은 내신 부담이 줄었죠. 근데 누구만 줄었냐? 1등급 애들만 줄었어요. 옛날에 4% 안에 들었으니까 300명 학교에도 12등 안에 들어야 됐거든요. 그럼 조금 어려운데 30등 안에 들려면 이제 편하죠. 그러니까 저도 애들한테 수업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무리하지 말고 그냥 전 과목을 30등 안에 들어. 괜히 2등, 3등 이런 거 하지, 1등, 2등, 3등 이런 거 하지 말고 일단 30등 안에 모든 과목이 걸려야 그 다음에 1.0으로 대학을 쓸 때 확실히 유리하니 그러니까는 이제는 막 특급 막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긴 해요. 근데 게다가 여기 대치동도 아니잖아요. 대치동에는 당연히 특급 애들이 의미가 있죠. 어떤 그런 뭐 외대부고나 뭐 현대고나 이런 타락군의 좋은 학교들의 내신은 약간 대학에서 암암리에 가려주는데 근데 뭐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비전고가 뭐 그렇게 대단한 학교도 아니고 뭐 평고도 이제 옛날 같지 않고 평고나 한거 안 나고 신학이나 다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시험 문제만 봐도 저는 평택에서 15년 수업을 했는데 그럼 옛날에 평고 시험 문제는 압도적으로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표기를 하냐?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맨 처음에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얘기였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어떻게 평가하냐면 절대 평가만 하겠다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D. 이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A, B, C, D가 수음이 안 가죠. 수음이 안 가. 요렇게 딱 평가했어요. 90, 80, 70, 60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야 절대 평가하면 대학은 어떻게 평가해? 예를 들어 우리 학교는 300명에서 200명이 90점 맞게 할 수도 있잖아요. 시험 문제를 그러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요걸 더 뗐어요. 상대 평가를 병기할게. 그러면 사실 이제 절대 평가 아니죠.
대학이 그래도 이거 보겠어요? 이거 보겠어요? 숫자를 보죠. 왜냐면 이거는 뭐 우리 반 절반이 A를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과목은. 그러니까 이걸 볼 거니까 사실은 다 상대평가가 됐다고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죠. 절대평가가 A인데 상대 등급이 낮으면 치열한 거죠. 그러니까 90점이 넘었는데 2등급이야.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둘 다 잘 맞는 학교를 갈 수 있으면 좋다. 그런 게 이제 그리고 이제 수능도 2028년에 바뀌어요. 옛날에는 국어도 이제 국어 공통 보고 화작이야 언내야 이걸 골랐죠. 수학도 수원 수투 보고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하나 골랐죠. 탐구도 골랐죠. 2개. 이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려운 과목과 쉬운 과목에 따라서 난이도를 차이를 극복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거죠. 그냥 이렇게 볼래? 선택 다 없애. 다 똑같잖아. 그래서 이제 아이러니한 게 이때의 수학, 사회, 과학은 사실 고2 거부터 시험범위였거든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언제 시험범위냐면 고1 거 시험범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를 보내서 중학교 2학년 넘어가서 중3 넘어갈 때 요거 선행 한 바퀴는 꼭 돌려주는 게 고등학교 가서 확실하게 유리하다. 이거는 사실은 수능이 서술형으로 바뀌건 지금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뭐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는 한은 바뀔 확률이 없고 탄핵당해도 안 바뀌죠. 사실은 4년 예고제니까. 그럼 2028년에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2032년까지는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32년이 지금 중1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뀔 거니까 어머니들이 조금 과학, 사회에도 조금 더 중3이나 중2가 됐을 땐 선행에 조금 신경을 쓰면 좋다. 네, 이런 현상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냐. 이제 수능 예제를 작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 단원을 엮어서 묻는다. 그러면 생명이랑 지구과학이랑 섞어서 문제를 내면 이거 통합과학이야, 생명과학이야, 지구과학이야. 이 논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아니 그럼 원과목씩은 다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꼭 통합과학, 통합사회할 때 특히 과학할 때는 물리랑 화학은 원 정도까지는 해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옛날에는 40분에 25문항인데 지금은 20문항에 30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1분 36초면 이거 1분 30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더 글도 빨리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공부의 방향이 보이죠. 그러니까 근데 요즘 애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글을 안 읽어요. 이걸로 다 해결되니까. 글을 안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맨날 하는 말이죠. 야, 너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해? 수학 문제를 잘 못 읽어요. 너 왜 이렇게 과학 공부 못해? 과학 문제를 잘 못 읽어요. 소위 어머니들이 많이 들으시는 문해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항상 긴장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고교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 자사고가 줍니다. 왜? 가면 내신이 안 좋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조금 공부를 한다고 느끼는 학부모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데는 괜찮은데 갑자기 먼저 이런 거 있잖아요. 평고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평고 보낼까? 평려 보낼까? 뭐 한강 보낼까? 신앙 보낼까? 잘할수록 안 좋은 학교로 보내는 게 내신 따기 좋은. 그러면 이게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그 질문 하시거든요. 아니 그러면 네 말에 너무 모순적이다. 아니 애들이 가서 공부 안 하는 학교 보내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하지 않겠니? 이제 이 질문 하셔요. 그럼 저는 딱 정확히 이렇게 대답해드립니다. 네, 공부를 덜하고 대학을 잘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학업 분위기보다 공부를 덜하고 대학을 잘 가는 게 나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서부터는 이제 전쟁이잖아요. 정보전쟁, 뭐 애들이 내신도 따야 되고. 근데
지금에서야 당연히 뭐 좋은 분위기.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그래도 여기가 안중천국보다 나니까 이런 데서 지금은 중학교까지 공부하는 거 좋은데 고등학교는 어디로 갈 거냐면 요거는 조금 저는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냥 나 집 이 근처니까 뭐 이 근처 학교 보내지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 그래서 실제로 제 천국고 애들을 많이 만나니까 많이 와요. 이제 유학을 오죠. 이제 이쪽에서 유학을 가요. 평고를 안 가고 유학을 와요 실제로. 그래서 천국고도 수준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시험 문제도 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는 어머니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외고 국제고 갈 만큼 공부를 뺑뺑뺑뺑뺑뺑뺑 돌려서 안 시킬 거면 막 완벽한 탑 클래스를 만들 게 아니면 이제 오히려 대학을 가는 쉬운 전략을 짜는 게 좋다. 그래서 뭐 이제는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결론을 대충 내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좋냐? 문제풀이량보다 이렇게 엄마한테 요거 설명해 줄래? 엄마한테 설명해 줄래? 이 질문 하시는 분, 애 학원 갔다 오거나 학교 갔다 왔을 때 엄마한테 오늘 뭐 배웠나 설명해 줄래? 아니면 오늘 분수의 덧셈을 배웠어, 통분을 배웠어. 통분은 뭐야? 이게 중요하다고 공부를 할 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그 지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옛날에는 우리 때는 과목 나열할 때 어떻게 나열하셨어요? 국영수가사. 그리고 만약에 핵심 과목이 2개면 영수 이렇게 나열하셨죠? 네. 이렇게 해볼게요. 영어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시고 영어는 언어를 천천히 하라는 게 아니라 대학 갈 때 천천히 하시라고. 어차피 절대평가 되면 근데 절대평가 1등은 못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입시에서 권력은 뭐냐 얘거든요. 수학은 입시에서 완벽한 권력입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이공계. 자, 어머니가 아드님 이공계 보내고 싶으신 분. 예, 이공계를 보내고 싶으면 이공계는 어느 학교나 서울권 대학들은 수학의 가중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이 100점 만점이잖아요. 이걸 180점으로 환산을 해요. 그러면 수학 조금 더 맞고 국어를 조금 덜 맞는 게 국어를 더 맞고 수학을 덜 맞는 것보다 합격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수학은 놓으면 안 되는데 수학은 진짜 멱살 잡이해서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국어가 되죠. 아까 말한 실제 애들이 글을 못 읽어서. 자, 우리 아이들은 독서 초등학생이면 몇 권씩 하나요? 한 달에. 몇 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뒤에서 하긴 할 건데 몇 권 정도입니다. 어릴수록 좀 권수는 많죠. 책이 얇으니까. 어느 정도 독서해요? 아니면 독서 논술학원 다니나요? 뭐 예를 들면 이 옆에 저도 몰라도 여기 옆에 기파랑이 있더라고요. 기파랑. 뭐 이런 보내시는 분. 영수만 보내세요. 그럼 지금 학원은? 아니요? 영어밖에 안 보내요? 이거는 제가 지금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하나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난리 납니다. 요거는 난리 나요. 이게 알아요. 무슨 마음으로 영어를 보내시는지.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얘는 진짜 난리 납니다. 얘 미리 안 하면 얘 진짜 난리 나요. 난리가 나요. 진짜 난리가. 자, 4학년 분수, 3학년부터 분수 시작해서 5학년 분수 소수, 6학년 비례식, 비례배분 이거 안 되면 중학교 가나 마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수학 선생님이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수학이 왜 아이들이 어렵다고 느끼냐면 우리나라는 수학을 미국식으로 안 짰어요. 제가 옛날에 캐나다 유학하던 애를 과외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걔네는 10학년께 펑션, 함수를 공부하는 거면 함수를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번에 넣어요. 그래서 걔네는 펑션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1차 함수부터 미적까지 한 번에 배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1차 함수는 중2, 2차 함수는 중3, 유리함수는 고1, 미분은 고2, 적분 이제 고난이도 적분은 고3 이렇게 촘촘하게 썰려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썰려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어디 한 군데가 빵꾸가 딱 나잖아요? 뒤가 줄줄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수학을 싫어하면은 딱 결론이 나와 있어요.
어디서부터 잡아줄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이런 표현 해볼게요. 수학 단원평가 그래도 우리 애는 100점 맞는다. 단원평가 100점. 다 맞잖아요. 다 맞죠? 아니, 보통 맞아요. 예. 그러니까 수학평가는 수학에서 단원평가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조금 마음이 놓여요. 단원평가 100점인데 뭘 학원을 보내. 수학 학교 단원평가는 거기가 시발점입니다. 거기가 정점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 단원평가는 어머니들이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응용 문제 하나도 없고 다 연산 문제만 나와요. 뭐 응용 문제가 나와봤자 2줄짜리. 이거는 안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는 학교 단원평가는 기준이 아니고 요거는 조금 얼만큼 해야 되는지 뒤에서 얘기할 건데 요거는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제가 수시로 대학 잘 간 친구들을 봤는데 그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학습 능력이 어마어마하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계획을 짜서 착착착착착 해요. 그러니까 자기 미래에 대한 설계 생기부를 제공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준비를 잘해요. 그러니까는 어머니들이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부모님들이 짜주잖아요, 스케줄을. 거기서 이제 하나씩 넘겨주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시간표를 짜고 아이가 계획표를 짜고 아이가 채점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을 조금 여유 있게 열어주시면 좋고 요거는 이제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점제는 요 얘기는 이제 아주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진로 탐색이 조금 일찍 되면 일찍 될수록 좋긴 해요. 그러나 대학에서 하나 구멍을 뚫어놓은 자유 전공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건 유리하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건데 그럼 이제 어머니들은 계속 진도를 앞으로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선에. 막 몇 학년 거 해야 돼. 막 6학년이면 막 거의 중학교 2학년 거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의대 입시반 있잖아요. 그건 뉴스로 나온 건데 의대 입시반에 들어가는 기준이 있어요. 6학년 애를 받는 건데 6학년 애를 받는데 그 학원에 입학하려면 미적을 끝내고 와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이가 중2 거 끝내고 오면은 학원에서 받아준대 그것도. 의대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만큼 선행을 할 필요 있냐? 저는 그래요. 한 학기. 많이 하면 2학기. 2학기도 고등학교 가기 전에 2학기. 중3 때. 지금 초등학교 때는 제 거 자기 거 잘하면 되고 사실은 어머니들은 수학 문제 그럼 영어만 보내면 수학 뭐 시키셔요? 어떤 책? 책. 자. 근데 거의 안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책? 어떤 사긴 샀을 거 아니에요? 최상위 수학. 아 최상위. 플라토. 플라토랑. 되게 고급스러운 문제지만 시키셨네. 그 다음에 기적의 계산. 아 연산법. 네. 그죠? 연산해야 되고 개념해야 되고 유형해야 되고 심화하고 사고력하고 이제 보통 그다음에 이제 경시 거기까지 잘하면 그 순서대로 가는데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냐는 잘 판단을 해줘서 최소한 초등학교 때 저는 사실은 심화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딱 셋만 잘 풀면 딱 가이드라인 집에서 딱 셋만 잘 풀면 걔는 공부 잘하래요. 최상위는 조금 학원들의 농간이죠. 만약에 최상위와 비슷한 문제집을 하나 풀고 싶다면 문해길. 문제 해결의 길잡이. 문해길. 그거는 뭐냐면 문장제 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집이 애들이 글을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많은 거예요. 그것도 응용 심화가 있으니까 심화는 조금 어렵고 센을 넘어가는 레벨을 시키고 싶으면 레벨을 넘어가지 마시고 문장제 문제를 많이 풀리세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수학은 막 심화해가지고 막 제가 표현할게요. 안 봐도 돼요. 제가 정확히 안 봐도 돼요. 센이면 다 끝나요. 최상이 최상이 안 풀어도 최상이 돼요. 최상이 안 풀어도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럼 레벨을 한 번 올리고 싶다 그러면 최상위보다 조금 낮은 최상위 S 있거든요. 그거 좀 사실은 뭐 센 C까지만 잘 풀면 그 정도면 이 동네에서 1등급 합니다. 이 동네에서 1등급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딱 요 한 줄은 요약을 하시면 좋아요. 숫자 경쟁은 완화되고 내용 경쟁이 강화된다. 아까 말한
5등급제가 되다 보니까 내신 숫자 안 볼 거고 이제 뭐예요? 생기부 볼 거고 그 아이가 어떤 진로를 가지고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대학을 준비했는지 이제 요 얘기를 많이 할 거다. 이제 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여기는 많이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중등도 없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뭐 많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하여튼 이제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만 제가 할게요. 딴 건 아니고 이제 뭐냐면 우리 아이 세특은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옛날에는 누가 써줬는데 써줬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입시 지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컨설팅 학원을 보내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아는 뭐 컨설팅 천원에서 1000명 컨설팅하는 대학 보내는 학원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뭐 한 달에 19만 원짜리 문제야. 그러면 어떤 이제 그 수행평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19만 원짜리 뭐 하냐면 자료만 구해줘. 아, 요거 보고 네가 요렇게 써봐. 요게 19만 원짜리. 39만 원짜리는 뭐냐? 주제 주면 다 써와요. 그것도 누가 써오냐? 그 전공자가 써와요. 알바 애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학 가니까. 그러면 그 전공자가 써와요. 그러니까 옛날엔 저는 컨설팅 학원을 그냥 보내라고 했어요. 그냥 컨설팅 학원을 보내야 뭐가 편해지냐면 수행평가를 보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냐? 오히려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막 나 혼자 휘적으로 써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이제는 근데 그걸 막았다는 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오히려 우리 아이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사실은 글 쓰는 능력이죠. 그러면 5, 6학년이 되면 다른 건 몰라도 책 읽고 글 쓰는 논술학원 하나는 보내면 좋겠다. 그러니까 좋겠다라는 말을 안 보내셔도 되는데 부모님이 책을 잘 같이 읽어주고 할 거면 그리고 막 물어보고 대답하고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랑 이렇게 티키타카가 잘 되면 안 보내도 되는데 저도 이제 그 용주에 있는 CNA라는 논술학원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용인에서 했었어요. 동백에서. CNA는 걸 뭐가 좋냐면 선정 도서 자체가 되게 좋아요. 고르는 책이 되게 좋고 거기 그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워크북 자체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는 학원 보내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자신이 없으면 보내라는 거지.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걸 누가 써줬으니까 그냥 오케이 그걸 못 써도 그냥 어디다 맡겨. 나 돈 있어. 그러면 한 달에 1년에 500만 원이면 돼. 1,500만 원 쓰면 끝나. 근데 이제는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잘 책 읽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아마 뒤에 체크리스트에도 있을 거라서 네. 그래서 이것도 뭐 세트 아직 뭐 중3도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 장으로 요약하면 사서 만드는 생기부는 끝났고 수업에서 관찰된 아이가 이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초등학생 때부터 내신 잘하는 법을 알려주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고 뻔한 얘기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고 요걸 하나는 달라요.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해. 선생님한테 말을 많이 걸면 얘가 선생님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그게 내신에 반드시 반영돼요. 한 줄을 쓸 때도 다르잖아요. 내가 알을 내잖아. 제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선생님이 제가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줄 쓸 때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생각보다 저희 때는 저희가 나이가 비슷할 거잖아요. 안 비슷한가? 저 비슷할 거예요. 저 앞에가 8이에요. 8이에요. 8. 6인 줄 알았어요? 8이에요. 8 외우고 이게 제일 기본이다. 8이에요. 8 공인 8. 8인데 우리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자요. 왜? 나 수능 볼 거니까. 뭐 내신 반영되지 않고 그냥 자. 그냥 잔다고. 자. 근데 지금은 안 된단 말이죠. 저도 그러면 10년 전에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죠. 자. 학교 시간에 피곤하게 살지 말고 자고 수능 공부해. 이랬는데 이게 어느 지점에 오니까 이제 점점 학교 수업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예를 들어 수학 선행 같은 거 좀 해놓은 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학교 수업이 진짜 재미없을 거거든요. 그래도 까불지 말라 하세요. 그냥 듣고 선생님 질문하면 다 대답하고
모르겠는 것처럼 질문도 해보고 가서 그 작업이 상당히 사실은 이제 중요해집니다. 네. 자, 이제 7월 2일 요거 발표했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저도 생각해 보면 학부모님들이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다 챙겨요? 그렇잖아. 저희 이제 밥 먹고 이걸 하니까 챙기는 건데 이거 발표를 했어요. 자, 독서 교육 집중 학년 지정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초3, 초4는 독서 교육 집중 학년. 중1, 고1 얘네들은 학교에서 독서 프로그램이 제공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키워드 두 번째, 독서 이력 자동 연계. 독서를 했어요. 지금 책 읽었으면 읽은 거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동 연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에? 생기부에. 그러면 뭘로? 이거 아셔요? 이거 아시는 학부모님. 독서로. 이 사이트 이름이에요. 지금 네이버에 검색하세요. 이거 해서 학교마다 원하는 책들이 있고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책들이 거기에 다 나오거든요. 학교 검색이 되면. 그러면 그 학교에 비치된 책들은 뭐예요? 걔네들한테 읽으라고 준비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책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독서에 이 리스트업이 다 돼 있어요. 이거 하나만 듣고 가셔도 사실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독서로에 보면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독후 활동을 적는 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책을 읽으면 그 책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 기록이 대입할 때 생기부에 쌓아가겠다는 얘기예요. 27년부터 만들거든. 지금은 독서로 홈페이지가 좀 후져요. 제가 봐도 좋지 않고. 그런데 지금부터 들어가셔서 어떤 게 나은지 계속 관찰을 하시면 그런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새 특례 뭐 한대요? 독서 활동 기재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3, 초4 때 우리가 아이에게 해줘야 될 일은 뭐냐? 책 읽기. 그러니까 3학년이시면 내년에 4학년이잖아요. 내년에 이게 걸려요. 그러면 여기를 지금부터 좀 아버님이 좀 연구를 해놓으셔서 우리 애가 어떻게 책을 읽고 어떻게 기록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독후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그 체크리스트가 나와요. 해놨어요, 제가. 그러면 책을 읽고 부모님들은 그 질문을 아이들에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왜 2학년인가? 이제 이쯤 되면은 머리가 생기죠. 근데 저는 사실은 논술학원은 이제 엄마들이 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럼 몇 학년 때 보내야 되는 거야? 우리 애 7살인데 논술학원 보내야 되나요? 안 보내도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추상적인 사고를 못해요. 그럼 논술학원은 글을 쓰는 학원이잖아요. 책을 읽는 학원이 아니라. 그러면 이때만 해도 책을 이때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재밌게. 저는 논술학원이라고 하면 언제 가야 되냐면 5, 6일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논술학원은 5, 6일이 많이 다녀요. 5학년쯤 되면 이제 수상적인 사고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가서도 중2, 중3이면 시험이 많으니까 중1 자유학기 활동과 연계돼서 사회과학 개념어 폭증을 해서 이렇게 집중을 하겠다는 거죠. 고등 1학년도 어쨌든 선택 과목이 제일 적은 그때에 공통 과목에 연관된 독서를 시켜서 아이가 진로 방향 탐색이랑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제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요때 해서 요때 기록으로 전환되게 지금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훨씬 아이의 교육에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걸 연결을 할 거예요. 이거는 국가 보도 자료도 나와 있는 거라서 이거는 교육부에서 발표를 아예 한 거라서 이건 무조건 진행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래? 뭐 읽을래? 이렇게 읽지 않을래? 이런 얘기죠. 초 4, 5는 이제 좀 재밌고 좀 과학 언어나 뭐 사회 언어나 이런 거 보고 초 6에서 중2 때는 이제 뭐예요? 다음 주에 요런 거 있죠. 독서를 뭘 해야 되냐? 그러면은 요런 사이트가 있어요. 요런 사이트에서 아이들 책을 골라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무슨 도서를 고르면 되냐면 교과 연계 도서라는 걸 고르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3학년 2학기 국어는 무슨 책을 읽어야 되지? 여기서 정리를 해놨다고.
인천광역시에는 1학년부터 6학년 모든 과목 전자책 목록을 다 정리해 있어요. 교과 연계도서를. 여기는 꼭 가보셔요. 여기는 다들 서울시에 아시는 분 한 분은 계시잖아요. 여기는 좀 서울 시민만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저도 뭐 서울시 아이디 하나 빌려가지고 보는데 한 분은 계시잖아요. 한 명 정도. 그죠? 여기 두 개가 뭘 잘 정리했냐면 교과 연계도서를 잘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사실은 중요한 개념을 사실은 안 오신 분들은 억울하게 많이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교과 연계도서를 많이 읽으세요. 특히나 애가 3학년 이상이 됐으면 뭐 이제 재밌는 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애들 초등학교 1학년 때 뭐죠? 똥 얘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똥, 코딱지 뭐 이런 거 한참 보잖아요. 책을. 근데 이제 3학년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뭘 보는 거냐? 그걸 보는 거예요. 교과 연계도서. 자, 그래서 독서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요약시켜. 세 문장 요약. 질문, 저자가 왜 그랬을까? 빠진 건 없어? 뭐 이렇게. 토론, 그러면 이런 거야. 고교학점제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고 하면 부모님이랑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한 번씩 입장을 번갈아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나는 고교학점제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바꿔둬봐. 그래야지 사고가 다양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정치가 종교보다 마약이잖아요. 이쪽에 쓰면 이쪽은 사람도 아니야. 뭐 이쪽은 거의 중국인이야. 네, 그럼 이쪽에서 보면 이쪽은 친일파야. 그러니까 이분화된 논리로 계속 근데 토론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더 나은 입장을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입장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해보셨겠지만 대학 가서 토론 수업해 보면 실제로 그렇게 많이 시키거든요. 토론을 딱 반 갈러. 그 다음에 야 여긴 찬성 여긴 반대. 저 찬성인데? 아니 너 반대.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런 글쓰기 훈련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잘 익히시고. 그 뒤에 다 체크리스트나 이런 거 다 나와 있을 거니까. 아까 요거는 보여드렸죠? 요거는 거기 없어요? 요약을 했는데 아니면 뭐 오신 분들 이 PPT를 그냥 드려도 돼요. 뭐 주연 다른 거 써보는데. 이제 자 한 장 3과 요약. 독서는 취미가 아니라 기록으로 남는 학습 이력입니다. 네, 꼭 이제 책을 좋아서 읽고 싫어서 안 읽는 게 아니라 대학 갈 때 책 읽는 게 중요하고 책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독후 활동 이건 뒤에 아예 그렇게 체크리스트로 해놨어요. 어떻게 책을 읽는 게 좋은지 그거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슈로는 마지막 수능 문서 수령 개편. 이건 초등학생들은 다 들어가는 얘기예요. 초6부터 바뀌니까 2033년에. 네. 요것도 추진하고 있어요. 전과목 절대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 개념 아셔요? 절대평가. 영어는 90점 넘으면 A, 80점 넘으면 B, 70점 넘으면 C 이렇게. 점수로 자르는 거 절대평가. 상대평가는 비율로 자르는 게 상대평가. 그래서 영어가 권력적인 측면에서 망했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절대평가로 바꿔버렸어요, 시험을. 그러니까 영어 대충 해.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동네는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이 동네 1등급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수학이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교육 1번지는 대치동은 어떻게 하냐면 대치동은 중3 때 애들을 수능 영어 1등급으로 맞게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가면 그럼 걔네 뭐해? 수학을 2개씩까지 하고 수학이 이제 키워드가 되니까. 왜냐면 수학은 상대평가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절대평가가 됐다고 사실은 학군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그 A를 만드는 게 쉽진 않아요. 수능 90점 넘는 거 요번 영어 수능 영어 엄청 어려웠잖아요. 오히려 90점이 4%가 안 됐잖아. 네. 그럴 정도로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막 절대평가라서 막 그럼 영어 문제 만만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대치동에서만 하는 얘기고 우리 동네는 안 만만해요. 네. 90점 넘는 애들 몇 명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는 어쨌든 근데 뭐냐? 전 과목 절대평가를 추진할 거다라는 건 뭐예요? 그럼 90점만 넘으면 돼. 그러니까 수학으로 치면 92점 맞을 필요 없고 96점 맞을 필요 없어. 90점만 넘자. 3개만 틀리자. 이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대학에서는 또 역시
절대평가니까 이거 무슨 점수야 모르니까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하겠다는 거야. 쓸 거다. 쓸 거야. 그래갖고 지금 뭐 SNS에 보면은 논술학원 선생님들 신났어요. 선논수령이 도입되니까 우리 커리큘럼을 따라오면 선논수령을 잘해. 아니요, 선논수령은 논술학원을 다녀서 안 늘어요. 수학학원 다니면 수학 선논수령이 늘어요. 왜냐하면 식 쓰는 법을 알려줄 거니까. 그러니까 선논수령이라는 게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그 답을 쓰는 게 선논수령이 아니에요. 정해진 답을 외워서 쓰는 게 선논수령이지. 그러니까 막 논술학원을 막 신나가지고 막 플라톤 논술 막 우리 교과 과정을 다 알면 뭐 선논수령 다 뻥이에요. 다 뻥. 다 뻥이고 다만 논술학원을 제가 보내라는 이유는 아이가 그래도 글을 쓸 줄 알아야 되니까 보내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선논수령 시험 잘 보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어떤 과목을 공부해 볼 때 그 과목이 정확하게 체킹이 된다. 그러니까 그날 공부가 됐나? 꼭 학부모님들이 한 번씩은 여쭤봐 주시는 게 좋아요. 수학 오늘 분수의 덧셈을 배우고 왔대. 분수의 덧셈 어떻게 하는 거야? 애가 줄줄 주고. 그래서 요즘에 수학 학원들에서 많이 하는 게 이제 뭐냐면 백지 테스트 많이 해요. 그날 배운 거를 그냥 백지를 줘요. 그냥 다 써. 다 써. 시절 많이 하는데 이제 싫어하는 애들 싫어하고. 그래서 수능도 뭐 이틀 본다는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요거.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뭐 하나 잘해서 대학 잘 가르칠 때 끝났다. 나는 수능만 잘 볼 거야. 나는 내신만 잘 딸 거야. 나는 논술만 잘 쓸 거야. 이거 시대가 끝났어요. 다 잘해야 돼요 이제. 다 잘해라는 게 다 최고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는 해놔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과목은 줄고 학점제라서 편해졌는데 애들이 할 일은 많아졌어요. 그게 좀 이제 슬프죠. 이렇게 내겠대요. 30-40% 낼 거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사실은 신뢰가 잘 안 가는 게 그러면 채점은 어떻게 할 거래요? 이 얘기 들어보셔서 채점은 어떻게 할 건지? AI가 채점을 하고 AI의 모범 답안을 집어넣어서 AI가 채점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검수할 거야 이렇게. 모르겠다.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 10월에 발표한다니까 어떤 발표가 나올지 모르죠. 근데 여기는 지금 다 대상자들이시잖아요. 다 지금 중학생들 업됐으니까 요거 되게 중요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의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도 수학학원을 하면서 수학학원을 할 때 저는 오히려 그냥 선논수령 풀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 안 풀라 그러냐? 수학은 선논수령을 안 풀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식이 서술형이에요. 식을 착착착착 쓰면 그게 서술형 답안지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발표가 나면 뭘 시킬 거냐면 좀 문장제 문제를 많이 시킬 것 같아요. 글을 읽고 생각해서 식을 정리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문해길 같은 거는 조금 잘하는 애들만 시켰는데 조금 이제 다 해야 되는 그런 식의 조금 교과 과정은 변화를 줄 생각이에요. 네. 자, 이 정도 차이는 안 나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논서수령도 결국은 외워서 푸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는 안 나지만 정부는 요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 이 정도 차이 안 나요. 서논수령이 사고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외운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내겠다는 거예요. 국어 문제는 좀 짧은 지문을 200에서 400자 쓰게. 이렇게. 영어도 영어 써야 돼 이제. 100에서 200워드 정도. 이제 그러면 이제 영어 쓰기 해야 되니까 영어학원 신나죠. 이제 영어학원에서 이제 라이팅이 돼야 되겠지. 사실은 뭐 저도 수학 선생님이기도 하고 뭐 애들 내신 대비하는 학원 운영하니까 라이팅하는 사람이 사실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영어라는 장문을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입시에서 안 쓸 건데 근데 요즘에는 조금 영어 고등학교 서술형에서 나오고 좀 하니까 애들 영어 장문 시작 근데 이제 아예 수능에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100단어에서 200단어 정도는 영어로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아이들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때는 조금 대줄 일기를 써보게 하고 책을 읽으면 좀 근거를 대비하고 이렇게 읽히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안 찍으실 때 드리면 돼요.
그건 어려운 건 아닌가 보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일단 저는 근데 저학년들한테 꼭 시키는 건 뭐냐면 요거예요. 사람이 언제 제일 저도 근데 책 읽을 때 졸리면 실제로 이만큼 쓰거든요. 진짜 읽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머리에 잘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도 막 국어책 읽게 학교 수업 시간에 시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아는 데는 쭉 읽거든요. 근데 자기가 내용을 약간 모르면 더듬 읽죠. 한글이 다 아는 한글인데도 이게 그렇단 말이야, 사람이.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요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어휘력 확장인데, 어휘력 확장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거 안 배우죠. 한문 안 배워요. 그죠? 한문이 교과과정에 없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언어의 70%는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한자어휘 안 시키면 무조건 애들 몰라요. 중고등학교 가면은 책 못 읽어요. 그러니까 더 어리면 마법천장을 읽히고, 보통은 이제 빠작 한자어휘 뭐 이런 책들, 요수 한자어휘, 이런 한자어휘에 관한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 애들 좀 탐독시키시고, 그리고 이거야 어차피 저 뒤에 체크리스트에 있는 거니까 애들 글 쓰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셔요. 네. 이거 그냥 보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봐도 정리를 잘 됐습니까? 가져가시죠. 이거 잘했네요.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이제 쓰는 게 진짜 중요해지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아이들 뭐 좀 못 쓸 수도 있지, 책 안 읽어도 되지. 아니, 안 되지. 이제 안 돼. 그냥 책은 읽어야 되고. 근데 이게 사실은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이거 보면 뭐 책가 안 보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말을 안 보잖아요. 근데 나는 안 보는데 쟤한테 보라 그러는 거 웃기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책을 읽히기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 같이 앉아서 읽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애들이 이제 좀 컸는데, 저는 일찍 결혼해서 작은 애 한 4학년 때 일기가 나왔어요, 집에서. 뭘 썼냐? 엄마는 드라마를 본다. 형은 게임을 한다. 할아버지는 야구를 본다. 아빠는 책을 읽는다.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사람답게 이제 키우는 건데, 네. 이게 같이 보세요. 그 옛날에 그 유명한 훈장님 계시잖아요. 김봉곤 훈장님이라고 아시나요? 저희랑 세대가 다른가요? 김봉곤 훈장님이라고 있잖아요. 청학동에서 훈장. 그분이 딱 책 쓴 게 그거예요. 말로 하니 안 따르고 몸으로 하니까 따르네. 뭐 이런 책 제목 이런 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시키려고 하잖아요. 야, 이거 해야 돼. 수학 해야 돼. 영어 해야 돼. 국어 해야 돼. 과학 해야 돼. 안 해요. 내가 그 시간에 앉아서 내가 책 피고 있어야지. 그 옛날에 유력 대선 후보였다 떨어졌던 안철수 씨가 대선 후보가 될 만한 영향력을 미친 장면이 무릎팍도사 출연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청년 멘토 막 이런 식으로. 그때 안철수 씨도 서울대학교 나오고, 그죠? 와이프분도 서울대학교 나오고, 딸도 뭐 이제 외국에서 갔더니 하니까 어떻게 공부시키셨어요? 같이 했어요. 딱 한마디예요. 같이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시키려고 그러잖아.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거 해야지. 지금처럼 정보 받으면 야, 이제부터 책 던져가지고 그냥 이거 안 읽으면 너 이제 대학 못 가 임마. 다 때려쳐. 뭘 때려쳐, 때려치기. 아버지 이래서 이제 이런 여담 하나 할 건데, 학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생각하잖아요. 애가 공부를 안 하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학원을 끊어버려요. 그럼 애는 어때요? 신나죠. 어차피 안 할 건데 안 한다고 여기서 끊어버렸어. 신나죠. 신나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을 거면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온 거니까 조금 더. 예. 이제 수학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뭐 이게 길진 않을 것 같아요. 10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네. 수학은 이렇게 6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특히 초등은. 일단 연산. 구문 하시는 어머니. 구문. 아니에요? 구문은? 예? 빨간 펜. 아, 그건 그거죠. 아니,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 되죠. 아, 그래? 아. 예, 그렇죠. 구문.
구몬 하셔요. 구몬은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나 수학학원 보내는데 아니요, 구몬은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학부모님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자, 이제 학원 상담으로 왔어. 저한테 이제 수학이니까 물어봐요. 자, 근데 저는 꼭 학원 수업에서 연산책을 하나씩 꼭 넣거든요. 초등학생은 특히. 연산은 반복을 해서 얘가 계산이 빨라져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학원 커리큘럼을 설명하고 나면 학부모가 그 질문해요. 구몬 끊을까요? 하세요. 그리고 구몬은 단순 연산 학습지이기 때문에 진도를 되게 빨리 나가요. 그러면 보통 구몬을 1학년 때 시작하면 애들이 한 5학년쯤만 되면 중3 거 인수분해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인수분해를 잘할 건 아닌데 어쨌든 중3 때 인수분해 가면 이 친구가 만났던 친구잖아. 그럼 좀 애가 마음이 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들 다 여기 꽂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통 여기 아까 말한 여기 있다. 여기. 아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 잘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 똑같은데 학제가 많이 바뀌지 않았는데 제가 늙은 거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때는 수학 뭐라고 불렀어요? 산수예요, 산수. 아, 뭐 비슷한가 보네. 산수. 우리 때 산수라고, 산수. 산수가 뭐예요, 한자로? 수를 연산하는 게 산수예요. 그러니까 산수가 맞아요. 근데 왜 그럼 수학으로 바뀌게 됐냐? 중학교는 수학이고 고등학교는 수학이잖아요. 그거는 수에 대한 학문을 탐구하니까 수학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것도 바꿔버렸어요, 수학을. 그냥 용어만 바꾼 거예요. 사실은 초등학교 수학은 산수가 맞아요. 그러면 일단 산수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 얘기는 그 다음 얘기인 거지. 근데 우리 계속 뭔가. 그리고 개념. 저는 수학 수업할 때 애들한테 꼭 시키는 게 있어요. 그걸 말로 시켜요. 자, 어머니들도 이거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정사각형의 정의가 뭘까요? 되게 어렵잖아요. 정사각형 어떻게 생긴 건지 알잖아요. 그걸로 정의를 만들면 내 변의 길이가 같고 내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고난이도 문제 할 때 오히려 이걸 써먹어요. 근데 애들이 수학 고난이도 문제를 왜 못 푸냐면 이걸 안에서 못 푸는 게 아니라 개념을 말로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하는 걸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도 뭐 안 보고 그냥 요 화면만 가지고 뭐게 원고 없이 하는 이유가 이거 다 아는 얘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요. 모르면 저로 이제 계속 뭘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고 개념을 말로 하면은 고난이도 문제 웬만큼 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이잖아요. 그 유명한 유형서 2개 뭐 있어요? 셈, RPM. 요 정도는 하자. 아니면은 요즘 말로 하면 수학 리더 뭐 이런 거. 디딤돌은 다 있죠. 디딤돌 기본. 디딤돌 기본은 개념서. 디딤돌 응용 유형서. 최상위 S, 최상위 심화. 다 나오죠. 그래서 디딤돌은 꼭 기본 응용 따로 안 사고 그냥 이제 뭐죠? 기응. 기응 이렇게 부르면 그러니까 이게 다 용어잖아요. 학부모님들이 알아주셔야 돼. 디딤돌 기응. 기본편과 응용편을 2개 붙인 거. 그러면 그게 비상출판사 책이라고 치면 개념 플러스 유형. 그러니까 비상책은 개념, 유형 2개 붙여놓거든요, 항상. 조금 쉬운 게 라이트, 조금 어려운 거 파워, 더 어려운 거 탑. 이렇게 이제 요 장르를 다루는데 사실은 여기서 진짜 명언 있는데 그 다음 장에 나오는구나. 여기 나올 거예요. 요렇게 할 거예요. 요렇게 할 거고. 자, 내가 좋아하는 말이 여기 있었는데 이거 모든 아이한테 시킬 거 아니에요. 경시 안 시켜도 돼요. 계속 막 경시 보려면 애들이 중3 거는 끝내야 경시 문제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몇 학년 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닭이랑 오리가 12마리가 있어. 네? 닭이랑 오리가 12마리가 있어. 근데 닭이랑 오리의 다리를 더하면 36개야. 그러면 닭 몇 마리가 있고 오리 몇 마리가 있게? 예?
초3이요? 예,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중2 문제죠.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지금 다가 개념이라는 걸, 그러니까 초등부의 심화 문제는 다 개념을 앞에서 잡아 끌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선행에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고난이도 문제라고 딱 봤더니 그건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실제로 저 앞에 걸 이렇게 갖고 왔어. 그러니까 안 돼, 이게 해결이. 예. 그럼 다리수 셀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식세우면 편하잖아요. 닭이랑 우리면 안 되는구나. 닭이랑 뭐예요? 닭이랑 토끼. 닭은 두 개잖아. 그렇죠? 그러면 x 더하기 y는 12. 닭은 다리가 두 개니까 2x 더하기 4y는 36. 이게 그냥 연립방정식이에요, 사실은. 초3 문제가 아니라고요, 실제로. 근데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네모, 세모, 별. 이거 x, y, z잖아, 사실. 다 거짓말하는 거죠, 어른들이. 그러니까 연산반자리도 사실은 중학교 가서 공부 수학해도 그렇게 늦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은 막 얘는 막 해봐, 막 이런 거 있잖아. 아까도 최상위를 왜 사셨겠어요? 옆집 애가 샀으니까 샀지. 간단하잖아요. 이유가 최상위 사는 이유 간단해요. 옆집 애가 사서 산 거예요. 우리 애가 최상위를 풀 수 있는 능력인지 아니면 따져보면 얘라 너 뭐해? 나는 이제 뭐 이런 거야. 어떤 엄마가 어떤 학부모들이 K예모 준비해 뭐 이런 거. K예모가 뭔데? 나도 할래. 그리고 그 학원 가면 이제 신났지. 어차피 얘 점수 안 나올 건데 다 맞지. 그리고 올림피아드는 학원비 비싼 거 아시죠?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게 조금씩 뜯겨 나가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현실 조언. 예. 대부분의 아이는 1, 4단계만 제대로 해도 상위권이다. 제가 이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개념, 연산, 유형, 심화, 심화도 최상위 A급일 뿐만 해도 제가 얘기할게요. 평택시 동사동만 해도 네 3단계까지만 잘해도 상위권이에요. 거짓말 같죠? 쌤만 풀면 중학교 시험 100% 100점이에요. 그럼 고등학교 시험은 못 볼 거냐? 아니요. 고등학교도 센 선에서 다 정리돼요. 근데 이제 이게 좋은 건 뭐냐 하면 고등학교가 이제 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10%로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3개 틀려도 돼요. 그러니까 센만 잘 풀어도 1등급도 무조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센을 잘 풀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계속 넥스트 한다면 이게 센이 안 되는데 넥스트를 계속 돌린다고요. 센 70점 맞는데 넥스트 계속 돌려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센만 90점 이상 맞아오면 다음 책 안 해도 돼요. 그거는 뭐 중학교 한 3학년 가서 하든지. 왜냐하면 중3에 보면 인수분해랑 이차함수 있잖아요. 중3 단원이 이렇게 되거든요. 중3 1학기 수학 단원이 처음에 제곱근, 그 다음에 곱셈 공식, 인수분해, 2차 방정식, 이차함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1 1학기 중간고사가 얻으면 딱 요만큼이에요. 중3 1학기 수학시험의 전범위가, 중간기말 전범위가 고1의 심화가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중3 거는 조금 심화를 해도 돼요. 그럼 고등부 게 되니까. 그럴 거면 심화하겠어요? 선행하겠어요? 선행하죠. 그러니까 중3 때는 수학 선행해도 되는데 나머지는 선행 안 하고 쌤까지만 잘 풀어도 걱정을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어머니들이 왜 걱정하시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야, 최상인데? 너 이거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정신머리가 빠졌어. 장난하는 거야? 이걸 최상위가 안 하다니 지금 너는 왜 이렇게 네 수준을 떨어뜨린 거야? 안 떨어져요 하나도. 이거 고등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에요. 심지어 저 안양에 있는 관양고 애들은 센 C도 안 풀려. 센 B까지만 풀려도 1등급 막 맞아요. 안 그렇다고요, 실제로. 다 그냥. 근데 학원이라는 건 제가 뭐를 파나 생각을 해봤더면 불안을 팔죠. 불안을 팔아요. 야, 최상위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정신이 있어? 그럼 오? 해야 되나? 우리 아이가 떨어지나? 안 떨어진다고. 근데 내가 그 포치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모르니까 우리 애를 최상위 문제집을 주는 거야. 내가 교육 과정에 이해가 없으니까 최상위를 계속 줘요. 그리고 60점 맞는데 계속 줘. 나 못하게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중등 이렇게 돼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찍으셔도 되고 실장님한테 파일 달래도 돼요. 요건 다 드릴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왜 틀렸는가는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학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는 최상위를 안 풀어서가 아니라 내가 뭘 왜 틀렸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틀렸는데 뭘 왜 틀렸는지 모르고 틀린 이유를 정리를 안 했어. 뭐 연산의 실수인지 개념이 부족했었는지 아니면 문장이 길었는데 이거 국어 문장을 독해를 못했는지 그 이유를 찾지 않으니까 틀려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모든 설명회를 딱 한 줄로 정리하면 뭐냐면 자기 언어로 구사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아는 거예요. 최상위를 풀어서 KMO를 풀어서 블랙라벨을 풀어서 내가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을 내가 말로 정리할 수 있는가 이게 본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이 동네에서 최상위 한다 그러잖아요. 그 학원 안 가시면 돼요. 제가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안 가시면 돼요. 아 근데 이런 거야. 센을 얘가 90점이 넘어서 최상이래. 그럼 하면 되죠. 근데 센을 봐주시기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 같은데 근데 학원들은 그럼 왜 얘가 최상위를 못 풀 걸 알면서 주겠어요? 그게 자기네 학원 레벨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쩌면 그게 다 거짓 정보에서 풀 수 있다는 거를 학원이들은 꼭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오답노트가 제일 중요해요. 수학. 왜 틀렸는지 이유를 아이가 쓸 수 있으면 그럼 맞아요. 근데 계속 요거는 안 가르쳐주고 계속 이놈의 자식이 50점 맞았어 때려쳐 뭐 이렇게 하니까 안 하는 거지. 화를 내니까 어렵지. 네, 다 했습니다. 네. 이때 애들 많이 망해요. 수포자 반면 반드시 나옵니다. 이때 왜 나오냐? 중1 때 뭐가 나와요? 제일 획기적으로. 중1 때 뭐가 획기적이에요? 네, 1차 방정식. 조금 더 말하면 문자가 나오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수학을 다 숫자로 해결했어요. 아까 말한 연산으로 다 해결했는데 이제 막 X, Y, A, B, C 막 이런 게 나와. 근데 실제로 제가 6학년 애들 중1 선행을 시켜보고 중1 애들 현행을 시켜봐도 문자화식에서 애들이 발목 다 잡혀요. 실제로 문자화식에서 수학 접는 애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 다음에 하나 포기하는 애가 중3 때 인수분해에서 2차 함수 넘어갈 때 이때 애들 한 번 완전히 쓰러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러지는 지점이 고1이에요. 고1 때는 그냥 쓰러져요. 어려워서 수학이. 그러면 수학은 고1만 넘어가면 고2, 고3 때는 애들이 포기 안 해요. 수학은 딱 요 세 중1, 중3, 고1, 초등이면 4학년 어디서? 분수. 분수에서 많이 나요 애들 실제로 하기 싫어서. 거기다 분수를 소수로 바꾸라고 하면 이제 사람 막 어떻게 되는 거지. 거기 요 네 군데만 조심하면 돼요. 분수를 소수로 바꾸라는데 문자, 인수분해 2차 함수, 그 다음에 그냥 고1은 그냥 포기해요. 진짜 어려워. 제가 해도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네. 수학은 한 장르만 하는 게 6장르 순서로 하는 건데 심화를 진입할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센 85점 이상 맞으면 심화 문제 좀 하시면 돼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단계가 아니니까 센 60점 맞았는데 또 막 최상위 풀 필요 없고 그러니까 모든 수학의 기준은 딱 한 글자로 알려드릴게요. 센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센을 기점으로 해서 얘가 레벨이 낮은지 높은지 판단이 돼요. 센 60점 못 맞아. 그러면 다시 개념으로 가야 돼. 센 80점 넘어. 그럼 심화로 가면 돼. 그럼 센이 70점이야. 그럼 센 또 풀어야죠. 비슷한 거. RPM 뭐 많잖아요. 그런 거 만렙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풀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학의 기준은 유형선을 보면 일단 센을 사세요. 그 다음에 시작하시면 돼요. 판단을. 몇 점이야 채점하니까. 그러니까 채점들을 어머니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왜 빨간색으로 쳐져 있겠어요? 애들 죽는데요, 여기가. 센 왜요? 연산책은 센 연산이요? 연산책은 연산책은 뭐 하냐고요? 그냥 동네에 나가서 아무거나 잡으면 돼요, 연산책. 과정이 똑같은.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센 연산도 시키고 개념 플러스 근데 요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개념 플러스 연산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개념 플러스 유형인데 개념 플러스 연산인데 연산책을 라이트랑 파워를 냈어요. 그럼 파워는 뭐냐? 문장제 연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애가 좀 연산이 센 연산이나 이런 걸로 잘 되면 개념 플러스 연산 파워 푸시면 그거는 좀 문장이 있는 연산책이에요. 연산책은 어머니들 학습지 시켜보면 아시잖아요. 그냥 계산밖에 없어요. 3 더하기 5, 9 더하기 8, 7 더하기 6 이거밖에 없는데 그 개념 플러스 연산 파워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궁금하시면 저한테 그냥 전화하시면 제가 다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고등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자,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앞으로 이 5개를 잘 하시고 맨 위에 보면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나오거든요. 요거를 심심할 때 체크하세요. 아이들 보고 독서 노트, 공부 얼마나 하는지, 우리 아이가 문해력은 잘하고 있는지, 사고력은 좋은지, 수학은 잘하는지 이게 다 체크리스트가 다 제가 만들어도 이거 잘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어요.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자 그래도 우리가 질문 하나는 안 받고 가면은 너무 서운하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어요? 혹시 저는 오늘 궁금해서 온 게 네. 여기 정철 영어에서 지금 원장님이 학교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어 학습 방향 좀 궁금해서. 초등은 근데 정철은 프랜차이즈잖아요. 네네. 프랜차이즈니까 커리가 딱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커리가 딱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영어는 더 틀 게 없어요. 왜냐하면 레벨별로 해서 레벨 테스트 쳐서 어머니한테 상담이 가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초등 영어는 오히려 걱정할 게 없고, 그러면 오히려 저희한테 질문할 거는 중고등 영어 니네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건데, 중고등 영어는 중고등부까지 하는 전담 선생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영어의 흐름이 끊길 거냐 하면은 저희는 그래서 사실은 전혜 원장님 때는 회의 많이 안 했거든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아이의 상태가 어떻고 얘한테는 어떤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조금 선생님을 놀리는 걸 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좀 신뢰와 믿음의 기초는 하는데, 근데 할 일은 해줘야지. 정기 상담 꼭 해야 되고, 레벨 올라갈 때 상담도 꼭 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원장님이 어떻게 잘못하셔서 이 녹음 이슈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것도 지금 따로 채널 파서 다시 그 녹음을 애들 훈련시키는 작업을 할 거고, 그걸 선생님들 모아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초등 영어는 지금 정철을 보냈을 때는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정철은 프렌이잖아요. 프렌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짜져 있어요. 그대로 갔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럼 정철 영어의 커리를 그럼 내놔. 그럼 그것도 드릴 수 있어요. 파일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진짜로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시면 사실 그건 오히려 걱정이 없죠. 오히려 근데 저는 여기서 잘하고 싶은 게 수학인 거예요. 왜 수학이냐면 옆에 보면 뭐 해법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거 다 중학교까지밖에 안 시킬 거잖아요. 그럼 애들 고등학교 가면 내 깔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그러니까 저의 이런, 그러니까 입시에 대한 전체적인 선 이해가 있는 선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수학 교육을 진행할지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하는 거라. 그냥 또 나는 초등학교 때만, 그러니까 뭐 GMD 같은 거 뭐 초등학교 때 졸업도 시키고 막 하는데, 그거를 저는 싫어해서 중고등부 선생님도 사실 여기 급여 많이 주시고 다 계셔요. 중고등부만 하시고 초등 안 하시고, 그리고 초등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도 상담 많이 전화 받아보셨을 테니까 계속 정기 상담 이루어질 거고. 사실은 정철 영어는 오히려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제가 드리는 당부는 혹시나 아이가 수학을 놀고 있다면, 뭐 어디 다니고 있으면 뭐 만족하셔도 돼요. 놀고 있다면 그냥 상담을 해봐서,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뭐 지금 내일 모레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고 9월부터 개강을 하긴 할 건데, 레벨 테스트를 봐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수준이냐 이걸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학원을 보낼 때 항상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게 있거든요. 자, 어떤 학원의 레벨 테스트 점수는 항상 낮을까요, 높을까요? 무조건 낮아요. 그렇죠? 왜? 이걸 좁혀서 겁을 줘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80 맞으면 그냥 오지 말라 그래. 지금은 안 와도 돼. 레벨 테스트 하나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말고 이 동네 시험 수준에 나올 만한 수준의 문제들로 한, 뭐 예를 들어 이제 1학기 끝났으니까 1학기 단원 한 30문제 봐서 시험 레벨 테스트 보고, 잘하면 잘한다고 하지 못한다고 할 필요 없잖아요. 쌤보다 약간 낮은 수준 문제로 레벨 테스트를 봐서 잘하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학원 아직 안 보내도 돼. 그러나 그러니까 기준은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 수학 얼만큼 하지? 그러니까 수학 학원을 보내면 그게 기준이 생기겠죠, 당연히 어디든. 근데 안 보내시고 계시면, 그러니까 기준만 설정하세요. 기준만. 원장님이 여기서 네. 이제 수학 가르치는 그 교육 커리큘럼은
초등부터 고등까지 다 짜여져 있는 거. 그쵸? 그래서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수학은 영역이 6개밖에 없어서 거기서 책을 그냥 순서대로 고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수학 강사나 수학 원장이 할 일은 뭐가 있냐면 얘가 어느 레벨인지를 다루는 게 핵심인 거죠. 어떤 문제집을 사용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얘한테 심화를 시켜? 아니면 유형을 시켜? 개념을 한 번 더 돌려? 이거를 판단하는 게 수학 선생이자 원장이 할 일이고 사실은 어떤 책이 좋아? 다 좋아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 물어보요. 어떤 책을 해야 돼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책의 종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 몇 % 이상 맞고 어떻게 아이를 드라이브를 거냐가 문제인 거지. 사실은 그럼 만렙이 좋아요? 센이 좋아요? 그게 그거예요. 근데 센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옆에 친구랑 비교하기가 편하죠. 왜? 다 하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디딤돌 기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디딤돌 기능을 제일 많이 하니까 그냥. 그 책이 막 빼어나게 아름답거나 막 수학의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해. 그럼 나도 해. 그러면 그 책을 4권을 딱 펴놓으면 우리 애가 어떤 수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시는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어떤 커리큘럼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되게 중요한데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비교군이 생겨요. 학원을 다니면. 근데 우리 아이를 나만 보면 이게 비교군이 없잖아. 진짜 얘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몇 등인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요즘 애들은 사실은 이제 학부모님도 아시겠지만은 배워서 공부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그냥 혼자 했잖아요. 학원도 안 다니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제 친구들이 제가 안양에서 안양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안양고등학교는 이제 되게 잘하는 학교예요. 서영고가 200명씩 가요. 한 학년이. 근데 제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이해를 못하는 게 왜 얘네는 해도 안 되냐는 거야. 나는 그냥 하니까 됐는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애들이 배우면서 하잖아요. 뭐든지. 하다못해 요즘은 축구 농구도 배우잖아요. 배워요. 다 배워. 대치동 애들은 그것마저도 코스가 있어요. 1, 2학년 때는 태권도 하고 3학년 때 축구 농구 배우고 5학년 때부터 이제 뭐 하냐면 골프 치기 시작해요. 그게 그래서 학교 광고하기도 골프 수업이 있어요. 대치동에 있는 도곡 초등학교 이런 데는. 그러니까는 그게 애들이 다 배우면서 크는 과정인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안 가르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거는 간단하죠. 내가 품이 들어가면 돼.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그러면 어떤 쪽을 더 선호하냐? 부모가 품을 들이는 쪽을 저는 더 선호해요. 제가 학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래 아이의 정서도 그렇고 엄마도 아까 아버님이 3학년 아이인데 3학년 아이인데 왜 오셨어요? 라고 했을 때 대학 입시가 어떻게 진행되는 줄 알고 그때 내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져야 되는지 일단 생각을 해보려고 오셨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다 영어 보내고 수학 보내고 그 논술? 논술형 주네? 논술학원 보내. 과학, 통합과 과학학원가.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노력을 부모님이 같이 해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학원 보내야 의미도 없고 거꾸로. 그러니까는 조금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부모님들이 체크는 해주세요. 그러니까 학원에 주시는 거 감사한데 어느 만큼 했나 확인은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안 듣는 때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 수학은 누가 가르쳐요? 몇 분의 선생님이 계시죠. 지금은 저희가 수학은 있긴 있는데 초, 중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일단은 한 분이 하시고 예를 들어 아이가 고등 선행을 해야겠어 그러면 이제 제가 뛰어 들어오면 되니까. 네, 저는 일단은 초등학생이 저를 만나면 일단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그 대신 커리를 짜고 보고를 받고 어떤 문제집을 하고 어떤 프린트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제가 다 제공할 거고 선생님한테 사실은 초등학생이 저를 만나면 학습 능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네. 근데 한 달만 지나면 올라가는데 이 한 달 동안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벌써 이만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렇지 저 되게 착한데 잘 착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선생님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저는 선생님한테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아이들 상황을 체크하고 이런 작업을 할 거고 그리고 상담이 제가 필요한 상담 전화도 제가 드리고 수학만큼은 제가 뭐 25년, 26년째 애들 수업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가서 가난해서 과외부터 시작해서 계속 요것만 했기 때문에 요거 하나는 아무 때나 아무 책이나 들고 와서 물어보셔도 다 대답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네. 게 있는데 그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정철에서도 이제 영어 말고 수학도 과정이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박춘태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에듀케이션 그룹 이름으로 해가지고 오신 걸로 파악이 돼요. 네. 분명히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정철에도 수학 과정이 원래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박춘태 대표님이 수학 쪽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그룹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회사라고 해야 되나? 그게 섞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과정인 건지가 좀 궁금해요. 그냥 과정은 없고 그냥 아마 옛날에 하셨는데 여기고 제가 이제 김철원 원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수학이 있었다 없어졌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 계실 때는 확 올라왔다가 선생님 삐끗하면은 그러니까 수학을 컨트롤할 사람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선생님이 수업하세요? 아니요, 저는 안 할 건데 근데 제가 그 컬이나 이런 틈새를 꼼꼼하게 그러니까는 이제 김철환 원장님이 영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러면 수학에서 어떤 좋은 강사가 있을 때 애들이 막 붙어. 그러다가 그 강사가 사임해. 그만두면 또 쑥 없어져. 그거를 몇 번 반복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예 수학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온 거죠, 저는. 그럼 수학 관리자 개념으로 이제 오신 그렇죠, 거고 네. 선생님은 다른 분들이 네. 교육을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네. 고등 수업은 아마 제가 할 거예요. 당연히 이제 큰 틀은 제가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고등마저 수업을 안 하면 이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학은 요일은 어떻게 돼요? 일단 초등은 매일 들어오는 게 목표예요. 수학은요? 영어랑 똑같죠. 네. 같은 값을 받으면 매일 들어와야지. 전에 저희 아이들이 여기서 했어요. 수학을 했는데 월수금을 했고 책이 올림피아드 책이라 우리 애들이 도저히 못 네. 따라가니까 무리하신 거예요. 중간에 끊었거든요. 네, 무리하신 거예요. 아이의 상태는 전혀, 그러니까 여기가 학원 이름이 이제 교육청에 그렇게 허가가 나 있어요. 정철학원, 올림피아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름도 길어요. 저도 못 외워. 그냥 정철학원 평택 국제캠퍼스 이렇게 스마트 플레이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김철환 원장님 서울대 나오셨잖아요. 서울대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엘리티즘에 휩싸여서 여기도 되지 않겠어?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평택에 학원만 몇 개라는데요. 많이 어려워요. 그거는 사실은 세는 한 60, 70점 맞는 애들이라면 고문을 하는 거에 가까워요. 올림피아드를 어떻게 풀어요? KM을 어떻게 풀어요? 그거 잘 풀면 국가대표로 나가는 건데 세계 올림피아드 나가는 건데 그거 잘하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러니까 아이들의 레벨이 중요하고 그거를 제가 다 관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얘는 이 책. 그러니까 개념서는 다 똑같이 해야죠. 왜냐하면 판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유형서는 다 다르게 나갈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뭐 맞는 게 오늘 레벨이 있는 건데 그냥 막 어떤 애는 그럼 연산만 시키고 아직은 좀 부족하면 어떤 애는 센 시키고 얘는 센도 잘해? 최상 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념서는 한 권으로 판서 수업을 하되 유형서는 다양하게 이렇게 진행성은 학년별로 되는 건지 아니면 영어처럼 등급 수학은 간단하죠. 무조건 학년제죠. 학년제예요. 수학은 그것밖에 길이 없어요. 근데 애가 막 예를 들어 아버님 아드님이 따님이신지 1년치를 앞서서 하고 있어. 그냥 4학년 교실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그 대신 3학년 건 복습은 시키지 당연히. 학교에서 단원 평가를 봐야 되니까. 그러나 수학은 그러니까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 이게 영어랑 수학은 이제 서로 무시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들을 왜 무시하냐면은 니네는 레벨이 상관없잖아. 그냥 3학년 1학기 6단원 이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막 우리는 막 예를 들어 4학년인데 막 2학년 레벨도 있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복잡해. 시험 때도 마찬가지고. 영어 선생님들은 내신 대비할 때 학교가 다르면 교과서가 다르면 2권, 3권 막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학은 어쨌든 딱 한 과정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이 수학할 때 저
교과서도 안 다른 거 하는 놈들이 뭘 알아? 그러면 저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지문 다 주고 시험 보는 거 그거 무슨 시험이라고 그걸 학원을 한다고 난리야. 수학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수학은 그냥 학년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형선을 다르게 드리겠다는 거지. 레벨에 따르면. 왜냐하면 3학년인데 2학년 거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그럼 걔는 학교 가서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재학년 걸 하되 근데 앞에 게 보충이 필요해. 그러면 그건 보충을 해야지. 그걸 3학년인데 3학년 걸 못한다고 3학년 걸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학은 철저하게 학년제예요. 영어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테스트 봐서 레벨로 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학년이 섞이고 이러지는 잘 않는 게 수학입니다. 네. 피곤하시죠? 네, 피곤하시면 전화 주세요. 저 전화 잘 받아요. 네. 제가 하는 게 전화 받는 일밖에 없어가지고 전화 잘 받으니까 조금 더 수학에서 디테일하게 궁금한 거, 뭐 영어에 관해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셔도 되고 당연히. 비용에 대한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철학원. 아마 네? 정철학원에서 수학을 진행할 때 영어랑 같은 시간이라서 같은 금액이 될 거예요. 그럼 뭐 형제 할인이면 뭐 과목 할인이면 과목 할인 2개 할인 있죠 우리. 네, 그렇게 있고 형제 할인 들어가면 형제 할인 들어가고 뭐 이거는 저는 사실 차라리 오히려 원비를 모릅니다. 네. 그래서 영어는 제가 자꾸 영어에 대해서 네네, 말씀하시죠. 네. 영어만 보내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럼 영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얘들이 레벨 테스트도 해서 이제 관편성 막 했었거든요. 그럼 그쵸. 문제 같은 거는 그러면 기존에 그 원장님이 짜주신 것 같은데 시험 문제 같은 거. 그러면 지금 어느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장님이 짜준 게 아니라 정철은 프랜차이즈예요. 진짜.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그렇게 중도같이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그거 뽑으면 되고, 그리고 저희 학원은 또 어쨌든 중등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5, 6학년은 시중교재 쓰잖아요. 문법책 쓰거든요. 왜냐 문법을 해야 되지. 지금 6학년에서 문법이랑 그쵸. 비중으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영어 학원에서 제일 싫어하는 놈이 뭐냐? 그러니까 다른 영어 학원에서 보통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학원이 마음에 안 들면 옮기잖아요. 거기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넘어오는데 문법 안 하고 있는 놈들 제일 싫어요. 원장들끼리 제일 욕하는 거예요. 아니 저 6학년인데 문법을 안 해서 그랬어. 요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도 이제 그걸 해야 되잖아요. 네. SNS에 보면 영어 원장님들이 제일 욕하는 거예요. 아니 저 5학년인데 문법도 안 하고 앉아있어. 이거 실제로.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험지를 김철원 작가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원장님이 이제 맡아서 애들 프로그램에 수업도 문법 들어서 수업도 해주시고 원장님 직강으로 해주시고 하는데 이제 안 계시니까 조금 이제 어느 분이 그 영어는 어느 분이 책임을 져서 엘리 선생님. 엘리스입니다. 네. 엘리 선생님. 네. 김철한 그 원장님이 잠시 자리 비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다시 오시는 거고 다시 오시면은 그 박준태 대표님은 수학을 계속 예, 그렇죠. 예. 가는 거예요? 예, 저는 안 갑니다. 오셔도. 네. 왜냐면 이거 하려고 왔기 때문에. 다시 오시긴 오세요? 지금 외국에서 어쨌든 아버님 사업을 좀 같이 하고 있어서 외국으로 그러니까 가셨어요? 예, 이게 점핑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는 받고 자주는 못 오셔도 계속 그래도 네, 그렇죠. 저도 엊그제 문자 한 거 있는데 다. 예. 저 궁금한 게 저희 아이가 여기에서 음. 영어 수업 듣는데 재밌다고 했었거든요. 네. 시험도 뭐 어렵진 않지만 아이 음. 맞게끔 재밌게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시험을 안 봐서 응? 요즘에 시험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두 달에 한 번 보는 거 아니 무조건인데 그거는? 근데 그전에는 매일매일 봤었는데 아무튼 시험 자주 봤는데 퀴즈 같은 걸. 퀴즈 같은 거였나요? 예, 그렇죠. 예. 정기 시험은 저희 미드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 거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어머니가 질문하신 것처럼 그거 보세요. 그거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그걸 기반으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애가 예전에 미드 테스트 볼 때는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뭐 20가지 문제를 주고 거기서 10문제를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후보군을 줬는데 그 최근에 이제 원장님이 약간 그 스위칭된 그 과정이 생기면서 그 사이에서 선생님이 예전에 그 미드 테스트 보던 방식이 좀 바뀐 것 같아서 아이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과정 좀 있어요. 저는 사실은 그게 그러면 안 좋은 시험이잖아요. 제 입장에서도 앞으로 학부모 입장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철학원이 커리큘럼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똑같이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선생님이 그걸 안 지킨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시험이라는 거는
시험이라는 건 당연히 정청 홈페이지나 파이널 미드 테스트 이미 하는 거고 네.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질문하면 모든 프랜차이즈 영화고 저는 다른 데는 다른 프랜차이즈 쓰고 있어요. 루시드라는 프랜차이즈 쓰고 있는데 다들 보면 어머니들이 학부모님들이 레벨 테스트 점수가 낮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보통 전날 한번 풀려요. 전날 한번 풀리고 시험 또 봐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얼추 봐요. 근데 그게 그러면 진짜 실력일 거냐라고 판단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그러니까 20명은 제가 말씀드린 건 후보군을 줬던 게 안 줘서 뭐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싫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커리큘럼이 있으면 그 커리큘럼에 쭉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예를 들어서 1학기까지 쭉 가거나 이렇게 뭐 똑같이 가야 되는데 갑자기 하루쯤 틀어져 버리니까 아니요 지금 학기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정처는 그냥 무조건 학기제예요. 선생님이 전달하는 방식이 네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오히려 바뀐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바뀐 줄 알았더니 선생님은 그대로 네 그대로 쉬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전달의 미숙함이지 이거는 프랜차이즈 컬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컬을 그대로 써요. 그나마 5, 6학년만 문법책 같은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이제 시험 보는 영어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걸 오히려 더 끼워서 넣어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정철 커리큘럼에 되게 이것도 이렇게 모르실 수 있는데 네 요즘 선생님들은 딴 거 하라고 싫어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걸 하라고 이걸 판때기를 줬는데 또 딴 걸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더 기분 나빠요. 오히려 이거를 오히려 더 충실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벨 테스트 볼 때도 거기서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그대로 했을 거예요. 뭘 주고 중간에 뭘 하는 것보다. 여기는 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오늘도 이제 실장님한테 저도 이제 단독에 있으니까 교재 주문 넣은 거 보고 청천고 가서 그걸 뭐 230, 17건 뭐 이렇게 다 시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프랜차이즈를 학부모님들이 영어 보내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니네 커리가 뭐야 이건 거잖아요. 예. 그게 없으면 사실은 그럼 프랜차이즈 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정철 간판을 떼야죠. 우리 맘대로 할 거면. 예. 그런 식인 거니까 그거는 조금 걱정을 안 해주시고 그 대신 조금 아직 궁금하시고 만약에 지금처럼 질문 있으시면 그냥 엘리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시면 아니면 실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요거 좀 연락 좀 주십시오. 요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면 오히려 그거 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잘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거는 저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선생님이랑 회의할 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하시는 분은 교육 전문가니까 교육을 하시는 거고 교육적인 거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가 또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관리자가 있는 거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관리자 부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거를 조금 잘 챙겨주시면 네. 저도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 사실은 선생님들 모르시겠지만은 업무일지 매일 적고 가요. 매일 적고 가고 월요일에 저도 매일 검토를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질문 많이 해주시니까 여기 좋네요. 전 다른 부분 질문을 거의 안 하시거든요. 여기는 좀 그래도 조금 동네가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천국에 가면 진짜 딱 저 끝나면 다 집에 가세요. 진짜 딱 끝나면 집에 가 그냥. 알았어요. 믿고 맡길게요. 그냥 가요. 그냥. 그래도 와주신다는 게 어쨌든 제 얼굴 한번 이제 뵈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 결단으로 어쨌든 이런 것도 준비하고 앞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게 초석을 만드는 것도 제가 할 일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더 열심히 더 좋은 학원 만들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서 다 집에 가셔서 주무셔야 되잖아요. 네. 오늘은 마치고 그러면은 필요한 건 그냥 전화 언제든지 그냥 명함 번호 전화 주시면 돼요. 그냥. 이 자료 뭐 메일로라든 PPT 드릴게요. 네, 뭐. 요거는 뭐 문자로 드리든 뭐. 네. 뭐야? 저기 네모.